안녕하세요. 저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좀 앞쪽으로 앉으시죠? 뜨문뜨문 앉으셨습니까? 화면이 좋으십니까? 네. 자,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중간고사 간단하게 분석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릴 건데, 이번 중간고사 때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조금 쉬운 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쉬운 시험이었고요. 예년에는 사실은 이번에 1등급 컷이 24점이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데 24점이 아니라 거의 22점, 23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평균은 10점대 초반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국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쉬웠어요. 왜 쉬웠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고사에서 이번에 문학이 작품 자체 내용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난이도는 일단 상하 정도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동이요. 문학에서 거의 상중 그리고 독서에서 상상 정도까지 찍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분석 문자 보내드릴 때 상상 난이도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영동만 그래요. 실제로요. 우리 영동 국어 1학년 문제는요. 2학년 문제보다도 더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하 정도로 평이한 난도 볼 수 있고요. 작품 간 비교를 통한 종합 판단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시험범위 내에 있는 작품을 여러 개를 함께 지문에 붙여주고 얘네들 가작품과 나작품 이거 차이점 뭐니? 공통점 뭐니?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자체에 충실해서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보기 상자를 활용해서 보기 상자를 보통 외적 준거라고 하거든요. 자, 이 보기 상자를 활용해서 낸 문제가 8문항으로 난도를 조금 높이긴 했는데 보기 상자의 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에요. 시가 있을 때요. 시 이론을 주고 이 이론은 학교에서 수업한 적이 없는데 자, 이 이론에 접목시켜서 작품을 분석해봐라고 하면 내가 공부한 내용 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기상자들은요 대부분 다 작품 자체의 내용을 다루는 보기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능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수능형으로 출제되면서 작품 자체에 주목해서 조금은 쉬웠다. 외부 작품은 작년에도 한 작품 나왔었고요. 올해도 한 작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엔 제가 그 한 작품을 맞췄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맞췄어요. 그런데 작가 출제된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을 조금 여러 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로 잠깐 보시면, 자, 요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렇게 보기 상자가 반영되면서, 자, 요 선지의 길이를 한 번만 보실래요? 선지의 길이 4줄이에요. 우리 수능에서도 선지의 길이가 4줄이 된 게 실제로 작년부터예요. 그럴 정도로 선지도 굉장히 길게 출제되고요. 보기상자의 내용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얘는요. 이론이나 개념 또는 작가와 관련 지어진 보기상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가 이제 외부 작품으로 출제된 녀석인데, 자, 이 녀석 보시면 이미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기 2에서 이 작품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읽어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걸 빼버리고 보기 1을 빼고 보기 2만 넣었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기 1까지 넣어주시면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조금은 난도를 낮추셨다라는 거고요. 보기 상자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얘도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9번 문제도 보시면 울타리박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3번도 보시면 여승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 14번도 모라니 피기까지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번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 시험 대비를 할 때 작품 자체의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학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보다는 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학습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독서입니다. 이번에 독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웠고요. 자, 우리 상중 정도의 난도로 보고요. 적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 수능 세트에서 1번 문제는 내용이 일치해요. 그리고 2번 문제가요. 세부 내용 파악 문제고 3번 문제가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예요. 사례 적용 판단 문제예요. 그런데 자, 1, 2에 해당되는 문제는 별로 안 나왔고요. 적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지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아이들 독서 문제 한 번만 보세요.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기상자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있으면요. 시험지 한쪽 단이 다 그냥 보기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한 단 반 정도 되는데 보기상자의 길이가 한 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했어도 새로운 이러한 법률, 얘가 우리 판례를 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보기상자의 내용을 다시 독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요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얘가 CDS 프리미엄 경제 지문이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가 또 출제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LFIA 키트라고 하는 우리 측면 면역 유동 분석법에 해당되는 지문이었는데 과학 지문인데, 자, 요 지문에서도 보기상자 보시면 또 다른 검사 형태를 놓으면서 우리 비교 판단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독서에서는 보기상자의 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 라고 아이들이 많이 느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인데요. 아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문법 문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문법 문제가 뒤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문학하고 독서를 풀고 나서 문법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거 쉬운 문제인데 제가 못 풀었어요. 또는 너무 빨리 풀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번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 먼저 풀어야 돼요. 어차피 배점은 비슷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갖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말고사 때는 무조건 문법을 먼저 풀 거예요. 됐나요? 그죠? 자, 이번에 문법은 쉬웠는데요. 그런데요, 이번 기말고사는요, 문법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6문제 출제됐고요. 해마다 6문제 출제됩니다. 의문체계 의문 변동에서 이렇게 6문제 출제됐는데 어렵진 않은데, 다만 독서가 중간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적 압박을 많이 겪었다. 실제 문제 유형도요, 이렇게 발음법 다 주고요.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들은 안 틀리거든요, 잘. 그런데 시간적 압박 때문에 틀릴 수 있었었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에서는요,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제가 영동을 사실은 이제 10년 차거든요. 영동을 담당한 게 제가 학교에 10년 정도 있었고요. 학교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와서 이제 영동을 담당한 게 이제 10년 차가 돼가요. 그런데 이렇게 부교재를 쓰면서 수업을 진행하신 것이 이제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교과서만 사용하다가 이번 기말고사 때는 문학은 아마 교과서는 없을 거예요. 작년보다 문학이 한 지문 정도 줄긴 했었는데 교과서 지문이 기말고사 때 작년에는 부교재만 썼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만 썼습니다. 그래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만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제가 학교 알림이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현대시하고 현대소설만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그 부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부교재로 보다 보면 작품 수가 늘어나요. 한 지문 세트에 2작품, 3작품씩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교재로 수업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어머님들? 질문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마다 수업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습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교과서가 있어서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일관되거든요. 그런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제가 반별로 필기를 다 걷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수업 내용 다른 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피드백해야 돼요. 그 종합해서 피드백하는 자료가 결국은 제가 자체 분석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만약에 너무 많을 때는 예전에는요, 아마 재작년쯤 아이들이 입학했으면 아마 전학 가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요, 문학 작품 수만 막 34개 이랬습니다. 이번에 시험 범위 몇 작품이었습니까? 어머님들? 만약 아이들이었으면 제가 싸울래를 외쳤을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10작품이었습니다. 10작품 중에 8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아마 기말고사 때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13작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자, 작품 자체 완벽 분석 자료 이렇게 내어줄 거다라는 거고요. 부교재
요 분석 자료는요, 실제로 학교 필기 다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하시지 않은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 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핵심 빈칸 자료로 과제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틀린 게 있으면 클리닉 때 저랑 다시 오답하게 될 거고요. 자, 수업 테스트에서 기년도 기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 계속 반영해서요. 취약점 체크하고 보완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놓으실래요? 기년도 기출 문제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놓으실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년도 지문들 그리고 기년도의 작품들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연결선상에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작년에 냈던 것들을요. 올해 중간고사도 보니까 작년에 냈던 것들을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점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문학에서. 그래서 기출문제는 조금 이번에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교재 작품 엄선 문제 과제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자료 또 매주 만들고요. 제가요, 지금 저는 대성마이맥 온라인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요일은요, 온라인 수업 촬영도 하지 않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아예 안 잡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무조건 클리닉만 하는 날이고요. 제가 1년 내내 아이들하고 클리닉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두강에서 저 주신 강의실이 요 정도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예 제가 4시부터 10시까지는 여기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은요 무조건 와서 저랑 클리닉 할 수 있고요. 클리닉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유 클리닉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 지금 올해 영동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아예 목요일을 과제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안 가고요. 그냥 와서 계속 공부하면서 저한테 계속 과제하면서 질문하는 거. 그래서 저를 과외 선생처럼 써먹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예 야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그냥 공부하다가 밥 먹고 오고 싶으면 얘기만 하고 밥 먹고 와 우리 실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시간 컨트롤하면서 나가서 놀지는 못합니다. 밥만 먹고 바로 와야 돼요. 시간 되면 우리 실장님이 바로 전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예 저를 과외 선생처럼 써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수업 테스트를 제가 치르게 되는데 70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무조건 의무 클리닉입니다. 이 친구들은 꼭 와야 돼요. 제가 매주 클리닉 자료를 만들고요. 이 클리닉 자료하고 수업 테스트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확인하면서 저한테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맞는 선지와 틀린 선지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옆에 앉혀다 놓고 저한테 이거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다 설명해야 통과. 그러고 나서도 모르면 이제 제가 설명해 주고요.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과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과제 클리닉은 과제를 우리 A, B, C, X 등급으로 나누고요. A, B 등급까지는 통과시켜주고 CX 등급은 제가 의무적으로 불러서 애들 주중에 무조건 과제 검사 다 합니다. 그래서 과제 안 하는 친구들은 지금 영동 아이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과제 안 하는 아이들 거의 없고요. 그래서 주중에 과제 때문에 오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스트를 제가 어렵게도 냈다가 쉽게도 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많이 와서 저랑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자, 우리 기말에도 어려울 겁니다. 자, 기말에 우리 지금 사실은 재작년까지는요. 이 독서가 아이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고2 수준의 기출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고3 수준의 기출을 가지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CDS 프리미엄이나 FIA 키트 같은 경우에 우리 3학년 아이들의 모의고사에서도 실제 오답률 1위 지문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는 공부할 때 아예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우리 독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일치 문제를 내면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 너무 유치한 문제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기상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지만 대비한 것으로 무조건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지문 자체의 내용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보기상자를 분석할 시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줬는데, 문단별로요, 제가 다 요약을 해줬습니다. 애들 개조식으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문단별로 요약을 해줬고, 이 요약한 거에 블랭크를 뚫어서 아이들이 채우면서 다시 한번 내용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문단별로 스스로 요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변형 문제까지 아이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난도 비문학 지문을 다루고 계셔서 실제로 아이들도 굉장히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한 지문 수업할 때요, 1시간 정도 수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하는 거죠. 한 문장도 그냥 뛰어넘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완벽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얘도 자체 분석 자료 나갈 거다. 그리고 예상 문제까지, 그리고 문단별 요약까지 나갈 거고요.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우리 3학년 지문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제가 거의 아는, 그리고 기년도에 나왔던 지문들이기도 하고요. 아이들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문법이요. 요거 별표 치셔야 돼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쉽게 나왔잖아요. 이번엔 어려울 거예요. 이번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문 변동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조금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문법 전체로 본다면. 근데 이번에 품사 형태에서 이 부분은요. 진짜 어려워요. 내용이 막 어렵다?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문제를 풀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하고 독서가 1등급을 가릴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독서만 어려웠다면 이번엔 문법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문법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완벽히 암기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단어 파트에서요. 제가 자체 규제로 먼저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EBS 국어문법의 원리로는 세부적으로 조정할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 국어문법의 원리라는 책이요.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소상하게 상세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3학년 아이들용 문법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간략히 나와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중간고사 때도 아예 자체 교재로, 제 문법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수업 진행한 뒤에 자, 요 교재에서는 빨리 훑으면서 사례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엄성 기출 문제. 이번에는요,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됩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는 제가 아이들 합쳐서 한 400문제 정도 준 것 같아요. 문법 문제를. 근데 이번에는요,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아예 수업도요, 먼저 선행해서 할 겁니다. 한 3주차쯤에는 문법을 들어가서 아이들이 충분히 암기하고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해야 돼요. 학교에서요, 문법을 항상 제일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거의 한두 시간 남겨놓고 마지막에 문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문법을 조금 앞에 당겨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암기 부분에 대해서는요. 패스페일 테스트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얘는요. 커트라인 없고요.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그냥 무조건 다시 남아서 재시험 보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암기할 것들은 모두 다 암기시켜서 보내겠다. 자,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의 양이 굉장히 많죠. 어머님들 여기요. 이게 되게 심각하신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 양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주차 수업한 내용을 그 주차에 공부를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험 범위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이번 주차에 나간 내용 이번 주차에 공부 끝내지 않으면 분명히 뒤쪽에 한 4주차, 5주차, 6주차쯤 가면 크게 부담될 거다. 그러면 문제는 못 풀고 내용만 학습하고 시험 보러 가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영동이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매주 문제까지 꼼꼼히. 그래서 제가 영동은 특별히 과제 검사를 굉장히 꼼꼼히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한테 조금이라도 오답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그냥 시 줘버려서 무조건 과제 클리닉 올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학습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요. 제가 주차 안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매주 이렇게 성적 조회하기 눌러보시면 자, 필독사항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주차별로 어떤 내용 수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번 주에 학습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중심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들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여기 있고요. 이번 주는 아이들 조금 암기 많습니다. 갈궈주세요.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요, 여기는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보내드리면 뭐만 보시냐면 요것만 보세요. 우리 아이 몇 점인가?
1등은 몇 점인데 평균은 몇 점인데 우리 아이의 점수는 여기 있네 이러면서 요것만 보시거든요. 아니요, 요거를 봐주셔야 돼요. 제가 요 문자 쓸 때 굉장히 공들여서 오랜 시간 쓰거든요. 저도 고민해서 아이들한테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번 주에는 메인이다. 그리고 과제는 뭐다.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습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뒤쪽에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시험 당일날 영동고 시험 당일날 분석해서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중간고사가 이렇게 진행됐다. 요거 읽어보시면 아마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하고 독서, 문법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렸고요. 총평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만점자가 4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1명이 우리 아이가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등급이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똘똘한 아이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영동은요. 순간 삐끗하면 점수가 훅 내려가요. 왜냐하면 영역이 많아서 그래요. 영역이 조금 적으면 원래 잘하던 아이가 계속 잘하거든요. 그런데 영역이 조금 많으면 순간 한두 문제, 한 영역만 조금 잘 안 나와도 점수가 훅 내려가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잘 섞이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섞여요. 실제로요. 작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요. 마지막 때 점수가 뚝뚝뚝 떨어져서요. 마지막 때 10몇 등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반대로요. 30몇 등 하던 애가요. 마지막 때 1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영동은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이들 함께 하게 되면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잘 또 학습시킬 거고요.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마지막쯤 되면 제가 이번에도 보강으로 아이들 불러서 수업 진행했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꼼꼼히 수업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막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 보강 계속 불러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말고사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기말고사 때도 7회 내지는 8회까지도 제가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분량 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 다 맞춰서 하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에 내신을 학습하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신 몇 주 대비하죠? 6 플러스 1 보통 수업하고 시험 보는 주간까지 하면 8주죠. 1년이면 32주예요. 1년이 52주니까 20주가 남는데 우리 벌써 12주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8주 정도인데 이 8주에도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1학년엔 내신만 하다 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 5등급 정도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 내신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2학년 돼서 굉장히 낭패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내신 기간을 늘리지 않아요. 요게 이미 맥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이상 내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 때 내신을 위해 할애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요. 아까운 시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뵐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신은 그리고 사실 6주 동안에 열심히 해서 안 되면요. 8주, 9주에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6주에 차라리 딱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냥 아이들 그냥 무료로 막 보강도 불러서 그냥 그렇게 수업하는 거거든요. 회차 늘리지 않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험 범위 잘 끝낼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잘 호흡하면서 수업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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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네네네. 어느 정도. 제가 아이들한테 과제를 줄 때 목표하는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정도거든요. 다른 과목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어느 정도 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 네. 네. 어, 2가지 요인이 있을 건데요. 하나는요. 읽기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요.
학습의 모자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더 빨라요. 거기에 동반돼야 되는 건 독해력이에요.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텍스트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빨리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조금은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학습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내용이 완벽한 것에 따라서 속도와 정확도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확실히 공부해야 되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문법이에요. 문법은요, 내가 확실히 알면 진짜 빨리 풀잖아요.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덤벼들었다 오히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오히려 오래 걸리게 되고.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것은 단기간에 달라지진 않고요. 대신 방대한 학습량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잘 알고 그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푸는 훈련을 하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네. 됐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네.